2020년 9월 24일에 선고된 2017도 19283 업무방해에 관한 최신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에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기관으로부터 허위의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학교에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업무방해죄로 기소가 되었겠죠. 자, 이 판시 내용은 기존의 대법원의 태도를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업무방해죄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한편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상대방이 일정한 자격 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해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자격 요건 등을 심사 판단하는 것이므로 업무 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 사유나 허위의 소명 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했다면 이는 업무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인이 업무 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 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전부에 관해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했으나 신청 사유 및 소명 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해 신청을 수리했다면 신청인의 위계 행위에 의해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된 것이어서 신청인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죠. 업무 담당자가 가볍게 믿었다. 그러면 그 불충분한 심사가 원인이 된 것이지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게 아니니 신청인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고 반면 신청인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자료를 제출했다. 그래서 업무 담당자가 충분히 심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인 것을 발견하지 못해 결국 신청을 수리했다면 신청인은 그 위계 행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것이므로 신청인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라는 것인데, 자,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판단할 수 있는 그 전제는 뭐냐면 그 업무가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상대방이 일정한 자격 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해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자격 요건 등을 심사 판단한다. 이와 같은 전제가 있어야 가볍게 믿거나 충분히 심사했거나 그에 따라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거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일단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고, 그런데 이 사건은 특이하게 보시죠. 사립고등학교 학생이 실제로 봉사활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모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허위의 봉사활동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학교에 제출하여 학생으로 하여금 봉사상을 받도록 했다. 자, 외부 기관으로부터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것을 학교에 제출했다. 그럼 이 확인서를 제출받은 학교의 업무는 그 업무는 학생으로부터 봉사상 수여에 관한 신청을 받아서 자격 요건 등을 심사해 이를 수용 여부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또한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자격 요건 등을 심사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즉, 그 허위의 외부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그 허위의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그 자체로서 학교장의 봉사상 심사 및 선정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켰다라는 겁니다. 외부 기관으로부터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학교에 제출하면 봉사상이 그냥 나온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 제출로서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켰으니 업무방해죄의 유죄라는 취지입니다.
자, 업무방해죄에 관한 최신 판례를 살펴보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